여러분, 한동훈 대표가 물러났습니다. 한동훈 대표만큼 순발력이 뛰어나고 논리가 정연하면서 정치적 논리나 법적 논리가 정연하죠. 정연하면서 우리 우파로서는 정말 보기 드문 유사일에 처음으로 팬덤이라는 현상을 팬을 열렬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봤을 때 아까운 자산이 하나 날아갔습니다. 재기다 뭐다 하는데 저는 지금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 정치인이 상인적 현실 감각과 서생적 현실 감각을 고루 갖추어라 했는데 우리 한동훈 대표는 너무 정치를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 선고 악으로 구분해 버리니까 이게 상인적 현실 감각은 전혀 없다. 그래서 좀 술수와 어떤 감성적인 좀 감성적인 사람이 의리도 있고 정의감도 있으면서도 의리도 있고 인간미를 고루 갖추었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지 않았을까. 얕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이나 얕은 그런 면에서는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자, 이제 비상대책위원회로 가야 되는데 정말 국민의힘 여당이면서도 도대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5번째 비상대책위원회입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민주당은 일사불란하게 어찌됐든 독재든 민주에 반대되는 그 독재 일극체제로 그냥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우리는 지금 여당이면서 지리멸멸 싸움도 하지 못하고요. 얕은 이런 국면에서 이제 일은 벌어졌습니다. 저도 참 열렬한 친윤이고 열렬한 찐한이었는데 찐한의 레떼로는 이제 떼기로 했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좀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한동훈 대표가 오히려 한 발 더 앞서나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정말 상인적 현실 감각이 너무 떨어진 한쪽은 너무 두각을 나타내지만 한쪽 가슴은 완전히 비어있는 그런 상태였다. 저는 그렇게 판단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리없는 친구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는 마음에서 떠나보내고 원희룡이나 김문수 장관 같은 여러분요 우리 그 비상대책위원회에 좀 정치적 감각이 있는 우리 좌우의 정치적 진영 논리와 철학을 고루 겸비한 김문수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하면 좋겠는데 또 노동부 장관이 빌까요? 그래서 또 청문회를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될까요? 그런 면에서는 또 고려의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희룡 장관이나 오세훈이나 홍준표는 나는 흘러간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해나가기를 바라고요. 나경원이라도 괜찮고 그렇게 해나갔으면 좋겠고 이제 문제는 지금 조중동은 한 발 더 앞서 나가고 시류에 영합하고 자신들의 어떤 그 상업적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인지 전부 다 지금 학자고 패널이고 전부 나라 망하고 나니까 애국자가 왜 그래 많고 선한 백성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윤석열을 악마화하고 있습니다. 속이 시원하실까요? 김건희를 줄리라 하고 쥐잡듯이 잡아가지고 국모를 그렇게 만드는 거 그거 기분이 좋은가요? 우리나라 국민들 왜 이렇게 지도자를 당선 그 다음 날부터 악마로 해서 모든 선과 악을 모두 자기 진영 논리에 갖다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날강도로 만들 듯한 이거는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돼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조중동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검경 공조수사대에 검이 있고 경이 있고 공수처가 있고 문재인이가 많이 해놨습니다. 저질레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또 뭐 국방부 검찰단이 있고 막 여러 가지 수사를 지금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불리한 요소이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6개월 이내에 나온다 하니까 길어도 5월 달까지는 뭐 무조건 나오는데, 그것도 좀 모든 또 양식 있는 사람들은 뭐 아니라고 하니, 황교안 대표라든지 전원책 변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니까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 목적 범으로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다 이러고, 우리 또 그렇게 하든 말든 일단 헌재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구속이 되는 것이 가장 우려도 되고요. 그렇게 지금 시간을 촉각을 읽을 만큼, 촉각을 다툴 만큼 지금 시간들이, 프로그램들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그 사이에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느냐는 것도 초미의 관심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유리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불태전의 각오로 지금 이 사건에 스스로 또 개인적으로 법조인인 만큼 자신이 이제 강하게 투쟁을 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그건 좋은 거고요. 많은 또 학자들이 아니라 뭐 방송에 시류에 영합하고 곡학 아세하는 사람들은 뭐 내란죄적 요소가 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나 마나 아니라는 또 학자들이, 양심적인 학자들이 많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불태전의 각오로 싸운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광장에 모이는 시민들이나, 여기 지금 저도 어제 영천시에 좀 갔다 왔는데 개인 택시 기사가 그냥 내가 막 딴 생각, 이것 때문에 분해서 미터기를 못 걷겠다 가다가 그렇게도 이야기할 정도로 여론이 많이 탄핵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 지금 생성되었습니다. 그런 것은 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 완전히 포기했던 자포자기 때보다는 좀 낫고, 또 광장에도 지금 저는 서울에 가보지 않았습니다만은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히려 좌파들보다 더 많이 모이고 있다는 것은 그때와 다른 또 다른 어떤 그 굉장한 힘으로, 헌법재판소는 누가 얘기를 다들 하시는데 보니까 여론재판의 성격이 강하다고 하니까 이제부터 이제 진짜 이제 12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12월 21일 이제부터 정말 진짜 본게임에 들어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지자들은, 우파 자유민주 시민들은 지금부터 이제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SNS에 글들을 많이 올리고 댓글들을 올리고 퍼나르고, 그 다음에 여론을 환기시키고 온라인 상에서, 그 다음에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은 현장에 광화문이 되었던 여의도가 되었던 그런 상황, 또 헌법재판소, 또 검찰 이런 데를 그때그때 지부의 지휘를 듣고 우리가 황교안 대표나 여러 사람들이 주최하는 집회에 많이 나가서 우리가 싸워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제 현장에 나가야 되겠다. 깃발 하나라도 들어야 되겠다. 목소리 하나도 크게 내야 되겠다. 저는 지금 이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유불리가 있는데 법리적으로 다툴 것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남았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됨으로써 당당히 해서 2기 정부를, 윤석열 정부를 무난하고 또 더 1기는 좀 죽을 쏟다 하더라도 2기는 정말 그 가짜 뉴스가 없는, 가짜 뉴스를 완전히, 왜 그 용산에 가짜 뉴스 대책 TF팀을 만들어서 적극 팩트 체크를 해나가는 그런 또 적극적인 일도 안 했는가.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에 몇 달 쉬시면서 많은 생각들을, 또 많은 것을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 내가 여기에서 꼭 이제는 부탁을 드려야 될 것이, 강권을 해야 될 것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이제 직접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집회 현장에 나와서 직접 국민들에게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국민과 함께 한다는, 불태전에 탄핵당하고 만약에 구속받든 이러면은 이제 우파는 완전히 멸절되는 상황으로 오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고로 여러분들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집회 현장에 직접 나와서 국민에게 직접 마이크를 들고 선도를 해줘야 우리 우파가 정말 또 국민의 여론도 환기되고 우리 우파가 정말 힘을 얻을 수 있는 또 계기가 되고, 또 그것이 투쟁의 자산이 되어 가지고 탄핵에서도 기각되고 구속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피할 수 있고, 그래서 빨리 조속한 시일에 그렇게 우리가 승리하는 길로 가야 되고요. 또 이재명이는 막 그 시간을 다툰다 이런 어떤 문제보다도 저는 뭐 전과 10범의 지금 이런 어떤 그 10범 정도의 재판에 혐의를 받아가지고 1심, 2심, 뭐 초심 다 그러고 대통령 되겠다는 자가 매 재판을 연기하고 그 재판을 지연시키고, 저런 사람이 과연 후보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민주당의 사정상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본선에서 과연 양식 있는 중도층 국민들이 그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상처두성이가 되고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 상식이 무너지는 우리나라라면 망한다는 거 외에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좌파들의 그 무책임하고 그 허황되고 추상적인 그 어떤 바램, 기대, 사회의 변력, 사회에 대한 막연한 그 반감의식, 이걸로는 나라를 정말 함께 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